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동지는 간데 없고 태극기와 성조기와 그리고 각 시민단체의 깃발만 아스팔트에 많이 날리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모여가지고 다시 투쟁을 해야 되는데, 훌륭하신 그리고 능력이 있는 많은 국가 정상화를 위해서 힘쓰시던 태극기 부대 그 동지님께서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나라로 소천하셨습니다. 어, 이야기는 내가 저기 나눠보지 못하고 연설하는 장면은 많이 촬영하고 그랬었는데 좀 이제 미안한 감이 좀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고 김재홍 대표님의 명복을 빕니다. 또 이렇게 오늘 대한문 가서 이렇게 딱 보고 그러니까 이분의 종교가 이제 기독교 신자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리고 엉터리 기독교 신자인데 집회하는 중에 그 김재홍 대표가 부른 이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딱 듣는 순간 좀 가슴이 좀 많이 아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은 국가 정상화를 위해 가지고 더 좀 그 생명 연장하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가지고 좀 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왜 이렇게 먼저 데려가셨는지 이유는 알 수 없고 그러지만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그러니까 감히 제가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김지영 대표님이 이제 그 아스팔트에서 활동하고 계실 때 김지영 그 대표님의 팬들께서 이제 찍은 사진을 제가 또 가지고 있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요즘 이제 워낙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이제 지적재산권 그런 게 있고 사진에까지 이제 올라오는 사진하고 초상권까지 규제하는 게 좀 있어가지고 함부로 이제 다른 분들이 사진을 올리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2022년 10월 8일입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셨고 지금 밤 10시 18분이고 그러니까 이제 오늘 하루를 마감하고 이제 다들 또 내일을 위해 가지고 그 잠자리로 이제 들어갈 시간인데 저는 오늘부터 생각을 좀 정리하기 위해 가지고 좀 이제 저 개인 영상과 동지님들과 함께 할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먼저 이제 페이스북에 올라온 저 생각과 다른 분들이 그 내용을 좀 읽어보고 그렇겠습니다. 요즘 이제 그 구글 유튜브에서 3년 전, 4년 전, 5년 전, 6년 전, 7년 전 이때 올려놓은 영상에 대해 가지고 검열을 하고 삭제합니다. 그 영상 대부분이 5.18 영상입니다. 그 이제 그 근거가 이제 왜 그렇게 하는가 보니까 5.18 특별법이 문재인 세력에 의해 가지고 거의 강제적으로 그냥 통과되어 버리고 그랬어요. 거기 이제 제 8조에 5.18 특별법 8조를 딱 보고 그러면은 그것을 이제 근거로 5.18 반대하는 거는 이제 거의 우파 유튜버들이고 그랬죠.
저쪽에서 5.18 가지고 너무 이제 너무나 그 신성시하고 있기 때문에 참 이게 머리 아픈 가슴 아픈 일인데, 근데 저쪽에서 이제 그 5.18 특별법의 제 8조 항을 이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5.18 특별법 제 8조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한다. 하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하나입니다.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 둘,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 게시 또는 상영. 셋, 그 밖에 공연이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도 연설 등 에세이 발언. 이렇게 1, 2, 3조로 되어 있고, 동그라미 치고 제2항인데, 제1항의 행위가 예술, 학문, 연구, 학설, 시사 사건이나 역사의 진행 과정에 관한 보도를 위한 것이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해놓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대한민국 기득권들이 그 구글 유튜브에 압력을 줘 가지고 또 그 관에서 정부에서 들어와서 다 검열을 하면서 다 삭제하고 그러겠죠. 채널 폭파하고. 근데 거기 딱 보고 그러면은 어 어떻게 이거 뭐 항소할 수도 없고 무조건 채널 폭파되고 그러니까 참담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엄청난 이제 영향력을 끼치고 또 이제 뭐 이제 연설하고 그러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시청하고 청취하는 그런 이제 그 지식인들이 유튜브를 떠나서 이제 램블 쪽으로 다 가고 있고 그랬습니다. 그게 미국 쪽에서 일어난 일인데 우리 지금 현재 한국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오린 방송의 오린 방송도 이번에 이제 그 경고를 받아가지고 2주 정지를 시키고 그렇다면은 당신 조심해. 당신 채널 폭파시킬 거야. 거기에 대한 경고입니다. 경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어떻게 저항을 할 수가 없어요. 인터넷이 인터넷에서 말 못하고 그러면은 그냥 매장되어 버리고 마는 겁니다. 자, 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제 뭐 물론 이거 저기 윤석열 쪽에서는 하는 건 아니고 그 건국 세력들하고 그 산업화 세대, 그러니까 이제 군사 정권 쪽에 관계되신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세미나를 또 한다는데 이거 읽어드리고 그러면 제가 이제 방송 폭파당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 머리말만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의 정당성과 정체성을 부정해온 좌익들은, 좌익이 뭔가 아니 좌파 날개란 뜻입니다. 그들이 활동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건국부터 이승만부터 제5공화국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친일파와 기회주의 세력이 득세한 독재 정권으로 매도해 왔습니다. 유물론적 세계관에 사로잡힌 586 세대가 대한민국을 망치는 것을 더 이상 자시할 수 없습니다. 더 늦기 전에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올바르게 평가하는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 왜곡 처벌법으로 알려진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제8조에 대한 공론의 장을 대한민국 헌법과 법치주의를 수호하고자 그 학술 세미나를 지금 열기로 지식인들이 뜻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좀 사진을 좀 바꾸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이제 좀 이게 험한 공간에서 제가 방송을 합니다. 자, 어떤 사진을 써야 되나? 이 사진을 덮어 쓰고 사진을 바꾸고 이 사진을 쓰고 다음에 이제 다가 이 사진을 올려놓겠습니다. 저 뭐, 자, 저 그림이 좀 한결 보기 좋네요. 음, 그리고 또 제가 또 이제 읽은 글이 있는데, 요즘 이제 그 종교가 너무나 그 부패 타락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있는데 저 생각도 거의 비슷하고 그렇습니다. 아, 종교 지도자는 도덕성이 있어야 하고 양심도 있어야 하고 또 타인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지금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종교가 집단화되면서 거기에 이제 돈과 어, 그 돈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 금권이 됩니다. 그리고 어, 종교 권력이 생겨가지고 또 권력이 하나가 생기고 그러면은 거기 또 권력을 추앙하는 사람들이 생겨가지고 지금 뭐 이거 종교가 너무 타락해 버렸어요. 여기 이제 적나라한 비난이 아닌 비판하는 정확하게 비판하는 글이 논리적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제가 좀 읽어드리기는 뭐 합니다. 요번에 다음에 제가 요번에 다른 쪽에다가 올려야 되겠습니다. 요즘 제가 속해 있는 기독교가 너무나 타락해 버렸어요. 다음에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서 자주 보는 박필규 박사 글이 올라왔는데 좀 이제 아주 좋은 글이고 그래요. 그 남자의 이 자존심을 살려줄 수 있는 글이고 그렇습니다. 자, 이 좋은 글은 좋은 글 읽어드리겠습니다. 육군 상원학교 이 포럼에서 올라온 글인데 박필규 박사께서 쓰신 글입니다. 자, 반역자를 반역자를 체포하고 대한민국 핵무장을 선언하라. 힘이 납니다. 패기가 있어요. 북한은 최근 탄도미사일 도발 수위를 높이고 핵실험 4번을 갱도에서 징후를 보이며 전폭기와 전투기의 편대 비행 등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평화를 돈으로 사려고 적군에게 몰래 퍼준 결과가 핵과 미사일로 돌아오고 있다. 북한은 노골적으로 전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데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반역 무리는 러시아의 침공을 유도한 우크라이나의 간첩들처럼 북한의 침공을 유도하고 있다. 적과 외세와 합세하여 위기를 초래한 문재인과 문재인 정권에 부역한 골수 주사파 무리를 반역 내란자로 규정하고 아래와 같은 조치를 촉구한다. 하나, 전쟁 위기를 초래한
반역자를 즉각 구속하고 부역 장당을 색출하라. 문재인 정권의 항복 수준이 9.19 문재인 정권의 항복 수준이 9.19 군사 분야 합의. 북한은 핵 폐기 의지가 없는데도 국민과 미국을 속인 행위. 적에게 남침 도로와 해도 바다 지도와 국가 비밀 제공, 9조 원 상당의 대북 송금, 탈북자 강제 북송 등 안보 파탄과 북한과 중국의 약점이 잡혀 저지른 매국 행위 책임을 물어 문재인, 정의용, 서훈, 박지원을 즉각 체포하고 문재인 정권에 부역한 3명의 국방장관을 의법 처리하라. 아직도 적의 눈치를 보느라 멸공, 단어도 명기하지 못하는 군내 암약하는 좌익 무리를 숙군하라. 이 숙군하라는 말은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 숙청이란 말입니다. 숙청이란 말은 재판 없이 그냥 보내버리는 겁니다. 둘, 군은 9.19 군사 분야 합의를 폐기하고 경계 수위를 전쟁 직전 단계로 강화하라. 자유헌법에 반하는 항복 요구 문서였던 9.19 군사 분야 합의는 즉각 폐기하라. 강릉 비행장 현무 미사일 낙탄 사고는 훈련 부족이 원인이었다. 북해의 탄도미사일 무력 도발은 미국과 우방의 전략무기 전개 차단을 위한 재원 사격임을 알고 원점 응징 체제를 복구하고 모든 훈련과 대북 감시 체제와 대북 심리전 방송 재개 등 군의 물리적 요소부터 정상화시켜라. 훈련을 통한 장병 자신감 고취, 공산주의 비판 교육 재개, 위로부터 군 기강을 정립하여 이스라엘처럼 전쟁을 불사하는 결기로 어떤 형태의 전쟁에도 대비하라. 셋,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의 핵무장을 검토하고 선언하라. 핵에는 핵으로 대응해야 한다. 핵을 머리에 이고 살면서 핵무장은커녕 핵방어조차 주장하지 못하는 위정자는 국가 계속성을 중단시킬 역적이거나 국력 낭비 방관자, 국가의 안위보다 무기 장사를 비호하는 양아치일 뿐이다. 북해가 핵실험 징후를 보이면 참수 부대와 휴민트에 의한 김정은 제거 작전, 대북 심리전가, 대북 전단지로 북한 내부 붕괴 시도, 특수부대에 의한 핵실험 3사 갱도 파괴, 국군의 날 시연을 보였던 괴물 미사일을 핵무기 저장소와 핵무기 연구단지에 투하하라. 그 이후의 작전 소탕에 자유우파도 참여하리라. 대한민국의 안보 조직과 통치자는 핵무장을 선언하고 핵으로 대응하라. 언제까지 적의 핵진지와 핵의 방향만 주시할 것인가? 대한민국이 핵을 무장해야 3차 대전을 막을 수 있다. 안보 조직은 핵무장 태스크포스들을 구성하고 미국과 서방을 설득하여 대한민국 핵무장을 추진하라. 우리 최첨단 방산기술과 누적된 핵기술과 하늘도 우리 핵무장을 도울 것이다. 진군하라. 2022년 10월 8일 6.4 애국 포럼 성명서였습니다. 이 보도 자료입니다.
아, 원래 아스팔트 나가서 돌아다니고 그러면은 목이 탑니다. 목이 새까매집니다. 다음에 이제 뭐 5.18 이야기를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 남로당 가고 이 빨치산 이야기 좀 하고 그렇겠습니다. 이거는 저기 페이스북에 아주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분이 계세요. 한국장님께서 그 자료를 찾아 놓으셨는데 제가 또 이제 그걸 보고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자, 이건 대전일보에서 취재해가지고 올리신 건데 그 대전일보 60면 그 7번 빨치산 1955년까지 준동하다. 기자는 어떤 기자가 썼는가 하네요. 기자명이 안 나와 있네요. 자, 본문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5.18 여기서는 이야기 못 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건국 세력과 그 산업화 세력을 가장 싫어하는 게 이제 북한이고 그러지만은 남한에서는 남로당과 빨치산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세력들하고 그 후예들이 뭐 거의 뭐 지금 대한민국 정권 다 잡고 있죠. 예, 읽겠습니다. 대둔산 근거 1300여 명, 대전, 논산, 금산 등 수시 출몰. 6.25 전쟁 초기인 1950년 7월 10일 충남 영기군의 전위에서 미군에 붙잡힌 빨치산, 인민군의 남하의 호응, 교란 작전을 벌이다 체포된 것으로 보인다. 이거 뭐 미국 그 국립 문서 기록에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6월 25일 6.25 전쟁 초기인 1950년 7월 10일 충남 영기군 전위에서 미군에 붙잡힌 빨치산, 인민군의 남하의 호응, 교란 작전을 벌이다 체포된 것으로 보인다. 자, 굉장했네요. 그 남도당하고 빨치산이 굉장했네요. 남한에서 뭐 미군들하고도 그 전쟁 그 전투를 하고 경찰하고도 전투를 하고 국군하고도 전투를 하고 그랬네요. 남도당과 빨치산들이. 1955년이면은 전쟁이 끝난 상태고 그랬습니다. 휴전한 상태인데 1955년 1월 2일 오전 10시 충청도 천안군 환성면 청당리에서 치열한 교전이 벌어졌다. 천안경찰서장은 항복하라고 소리치며 병력을 움직여 테러를 차단했다. 적은 칼비총을 난사하고 수류탄을 던지며 도주하려 안간힘을 썼다. 경찰이 2중, 3중의 포위망을 편 채 화력을 집중하자 조용해졌다. 충남, 충북, 강원, 경기도를 넘나들며 살인과 방화를 일삼았던 거물 빨치산 김종화라는 사람이 다리에 관통상을 입고 체포되는 순간이었다. 김종화가 얼마나 유명했던지 천안 군민들은 40리, 50리 길을 걸어 경찰서로 구경을 왔다. 충청남도 경찰 국은 유공자에게 10만 원의 현상금을 지급하고 2계급 특진시켰다. 김종환은 54년 영기군 전위의 한 마을에 침투 수리탄을 터뜨려 주민들을 경악케 했고 천안에서는 장날 대낮에 사직동 파출소를 습격하여 양민 2명을 사망케 했다. 김종하는 53년 7월 휴전 이후에도
경계가 취약한 도경계를 신출 귀몰하며 뚫고 다니며 테러를 일삼았던 자였다. 조선인민유격대 혹은 공비로 불리는 빨치산은 5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전국 곳곳에 출몰하며 게릴라전을 벌였다. 군경이나 관공서를 습격하여 전선을 혼란케 하고 민심을 교란했으며 지방의 유지와 우익 인사를 잡아다 숙청했다. 숙청했다는 말은 재판 없이 그냥 죽여버렸다는 말입니다. 학살한 거죠. 유엔군의 인천 상륙 작전으로 테러가 막힌 인민군들이 속속 산에 들어가 빨치산 대열에 합류했다. 빨치산 하면 의뢰 지리산을 떠올리지만 충청권도 예외가 아니었다. 소백산맥의 오락산, 속리산, 대둔산, 백암산, 덕유산, 운장산, 회문산, 지리산이 이르는 험한 산줄기는 은신과 도주가 용이한 빨치산의 속을 이었다. 충남 논산과 금산, 충남의 논산과 금산, 충북 충주와 옥천, 영동의 산간 오지는 낮에는 아군, 밤에는 빨치산 세상이 펼쳐졌다. 빨치산은 수십 명 혹은 수백 명 단위로 게릴라전을 벌이고 농가의 음식과 의류 따위를 빼앗아가는 보급 투쟁을 벌였다. 한참 세력이 강할 때는 도시를 공격하고 열차를 전복시키는 대담한 일도 서슴지 않았다. 충청권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1951년 5월 26일 청주 습격이었다. 새벽 3시 청주 시내에 진입한 빨치산은 충북도청과 형무소, 언론사, 건물에 불을 지르고 공격했다. 도청 일부 건물이 불타고 형무소가 파괴되는 등 피해액이 30억 원에 달했고 형무소가 파괴돼 수감 중이던 133명 중 127명은 탈옥을 했다. 이 중 대부분이 체포되거나 기순했지만 32명은 빨치산을 따라 입산했다. 경찰이 영동까지 추격하여 38명을 사살했지만 엄청난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60여 명의 빨치산이 형무소를 습격한 뒤 400여 명의 경찰관이 있는 시내를 유유히 행진했던 것이다. 청주 사건은 국회에서도 문제가 됐고 충북경찰국장과 경무과장, 청주경찰서장이 사표를 제출했다. 충남과 전북에 걸쳐 있는 대둔산은 빨치산의 아성이었다. 대전일보 1951년 6월 28일자에는 대둔산 일원에 한듬산, 3.18, 나팔, 해방, 압록강, 너티골프대와 군단사령부, 공병대 등 1300여 명이 빨치산에 있으니 이 중 3분의 1이 무장을 했다고 실려있다. 이들은 남노당, 충남도당에 소속돼 인근 논산, 금산, 서천, 완주, 익산 등을 넘나들며 투쟁을 벌였다. 군대와 경찰은 50년 9월 28일 이후 이듬해 6월 말까지 양촌 벌곡지구에 서만 사살 200여 명, 생포 700여 명의 전과를 거뒀다. 그러나 빨치산은 치고 빠지는 게릴라 전술로 논산 양촌과 강경에 출몰하고 서천 판교면도 습격했다. 1952년 1월에는 대전경찰서가 남노당 충남도당 위원장 남충렬의 지령을 받아 기밀을 탐지하던 기재수 일당을 검거했다. 남북은 1000명,
충남지구 600명, 지리산 빨치산 400명과 합세해 대전을 습격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하다 부사동에서 붙잡힌 것이다. 충북에서도 51년 10월 빨치산들이 옥천 시내를 기습, 경찰과 치열한 시가전을 벌였다. 52년 8월에는 영동 읍내를 습격, 읍사무소와 학교 강당, 한청 사무실, 부용 파출소를 불태웠다. 11월에는 빨치산 3명이 충주 시내에 침투하여 군 청사에 불을 질러 전소시켰다. 빨치산에 맞서 군경은 치열하고 집요한 토벌 작전을 전개했다. 사방에서 대둔산을 포위한 뒤 포위망을 좁혀 중국에는 적의 비트와 토치카, 지휘부까지 장악했다. 51년 9월 강경경찰은 300명의 공비와 전투를 벌여 53명을 사살했다. 옥천 시내 피습 직후 충북, 충남, 전북 경찰은 합동작전을 벌여 전북, 전라북도 운장산 일대에서 사살 187명, 포로 8명, 납치자 구출 100여 명의 전과를 올렸다. 남한의 빨치산은 91년, 남한의 빨치산은 53년, 남한의 빨치산은 51년 11월부터 백섬엽 장군이 지휘하는 백야 전투 사령부의 대대적인 토벌로 3,000명으로 줄었고 53년 7월에는 1,000명으로 격감했다. 55년 4월 지리산 입산 금지 해제를 함으로써 그 존재가 사실상 역사 저편으로 사라졌다. 충청권에서도 이 무렵 자취를 감췄다. 빨치산은 비록 적은 숫자지만 수시로 출몰하여 군경과 전투를 벌이고 관공서를 습격하여 엄청난 혼란과 불안감을 조성했다. 산간 오지의 농민들은 늘 약탈이 공포에 시달리며 농사를 지어야 했고 군경도 토벌 작전을 하면서 적지 않은 희생을 치렀다. 산속에서 굶주림과 추위, 죽음의 공포에 떨며 짐승처럼 여명했던 빨치산 자신도 역사의 수레바퀴에 깔린 참혹한 희생자였다. 김재근 대전일보 60년사 편찬위원께서 올린 글을 구글링 해가지고 저 이렇게 읽어드리고 이걸 또 찾기 위해 가지고 한동진님께서 엄청나게 또 노력하고 그러셨네요. 저는 읽어만 드린 겁니다. 자, 다음 이제 채널 저기 폭파가 될 영상들은 유튜브에 올리지 못하고 다들 램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저거 있고 다음에 그래도 오늘 그 아스팔트에서는 그래도 이 동지님들이 모셔가지고 참 뜻깊은 행사를 하고 집회를 하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참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에 신문 보고 그러겠습니다. 무슨 신문 올라온다? 오늘 조선일보. 오늘 저녁부터 이제 크림반도에서 트럭 폭탄이 폭발을 시켜가지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기차가 이제 불타는 장면이 계속 나오고 그랬는데 이 전쟁이 오래 가겠네요. 그럼 전쟁이 이렇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게 곡창지대에 있는 전쟁이 오래 가고 그러면은 또 러시아는 또 이제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와 식량이 없는 나라들은 고통을 받네요. 그다음에 오늘 또 이제 3년 만에 그 한강에서 불꽃 축제가 있었습니다. 어, 미국 명문대학에 있는 미국 명문대를 유학을 가자면은 한국에서도 엄청나게 그 부모들이 참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저거 한번 저기 뭐 자세하게 좀 봐야 되겠네요. 아, 자, 조선일보 정치편을 한번 보고 그러겠습니다. 쌍방울 요즘 쌍방울이 많이 나오네요. 쌍방울 딸랑딸랑 하면서 또 이제 정치 세계에 들어와가지고 뭐 그 쌍방울 그 잘리게 생겼네요. 이 모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가지고 이게 아, 쌍방울 비자금 이렇게 입고로 되어 버렸고 다음에 현재 이제 국민의힘 당대표 자리를 놓고 김기현, 안철수 이렇게 되는데 아마 기득권들은 안철수에다가 배팅을 하겠죠. 그런 다음에 또 이렇게 정치판을 또 확 또 바꿔버리고 그럴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저렇게 기득권을 지켜왔던 애들 저게 또 싸움이 되겠네. 저게 중요한 싸움이 될 것 같아요. 김기현하고 안철수하고 이제 국민의힘당 당대표 자리를 놓고 싸움하고 있는데 저는 그러니까 이제 뭐 뽁뽁이 하고 그러던데 대한민국은 뽁뽁이 공화국인가? 우리 백성들만 죽어나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아, 그 민노총도 이제 서서히 이제 힘을 빼야죠. 정권이 바뀌고 그랬는데 민노총에 대항할 수 있는 그 제3, 제4, 제5 노조를 계속 만들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네. 아, 이재명은 뭐 보니까 이거 등발이 없고 그러니까 많이 좀 밀리고 그러더라고요. 일단 그 남자들이 50대, 60대가 딱 되고 그러면은 몸이 저기 멧돼지처럼 이렇게 뚱뚱하고 그래야지 싸움에서도 밀리지가 않아요. 호리호리 하고 그러면은 얕잡아 보인다고. 윤상현, 네가 김기현, 알철수 과거 이력 공익원 선 넘어. 아니 뭐 윤석열을 데리고 왔는데 문재인의 검찰총장 윤석열을 데리고 와가지고 대통령을 만들었는데 그 뭐 김기현하고 안철수가 과거 뭐 이력이 있던 뭐가 있던 무슨 상관이 있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정치인들은 자존감이 있어야 되고 자존심이 있어야 되고 명분 함부로 여기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게 정치인이고 그래요. 현재 대한민국에는 그런 정치인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렇게 조선일보는 이제 이렇게 끝나버리고 다음 이제 조선하고 동아하고 똑같아요. 오늘 뭐 저기 아스팔트에서 조선일보 앞하고 다음에 저기 동아일보 앞에서 그 대형 스피커를 걸어놓고 아스팔트에서 이제 싸움하고 있던데 그거 보고 그러면 참 이게 한심해요.
내가 그걸 다 촬영을 해놓고 그랬으니까 여기 뭐 유튜브에는 그 영상을 올리지 못하고 저쪽 뭐 다른 쪽에다 올려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싸움은 북한이 잘하고 있네. 선전선동은 중국 공산당 가고 북한 노동당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자유세계는. 지금 중요한 거는 국민의힘 그 당대표가 누가 되는가? 김기현이가 되는가? 안철수가 되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되겠네요. 다음에 경영 좀 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평론가도 아니고 그랬는데 민초로서 내가 내 생각을 남기고 그런 거니까 그렇게 부담감은 없어요. 너무 경영신문은 뭐라 쓰는 거죠? 9.19 합의 파기하나 윤 대통령 북한 대응 차근차근 준비. 그러니까 9.19 합의가 저쪽에 이제 좌파 세력의 문재인의 큰 공으로 생각하는데 9.19 합의는 저거는 이제 우리가 빈 깡통 차듯이 발로 차버려야 됩니다. 국제 정세가 변해가고 있는데 9.19 합의를 왜 합니까? 그리고 한박도 다시 찾아가지고 오고 또 준비하고 그래야죠. 야, 이거 이동하기 굉장하네. 얘 계속 수개월째 고정으로 나오고 있네. 정치 분야에. 그럼 제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가 모양인데. 여가 다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아스팔트 한 거를 보도했네. 윤석열은 외교 참사한 게 없어. 외교 참사는 문재인이가 했지. 문재인이는 문재인이 바로 옆에 있는 문재인이 바로 옆에 서 있던 카메라 기자를 중국 공안 아이들이 패버렸잖아요. 그러면 문재인을 패버린 거 굿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 그 외교 참사가 어디 있었나? 여기도 이제 김기현하고 안철수 이름을 띄워주고 그러네요. 그러면은 저당은 다들 뽁뽁이들인데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뽁뽁이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거 하고 나니까 자꾸 이제 머리를 자꾸 굴리고 그러니까 머리를 안 쓰던 머리를 좀 돌리고 그러니까 괜찮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동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지금 2022년 10월 8일 밤 11시입니다. 감사합니다.